이제 수도권 집값이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평균적으로 3억 중반대지만 막 지금 수도권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 카이저님께서는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떨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만약 0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락장에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하다가 어느 순간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올라간 거하고 떨어진 거 공존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 동네의 대장들만 걸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때 막 투자할 때 대장들 말고 밑으로 계속 내려갔잖아, 그죠? 그 수도권에서 저 구석구석 지하철 안 다니는 것 같이 막 열심히 다녔잖아, 그죠? 그런 애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지만은 서울의 주요 지역들, 뭐 마용성, 그 다음 잠실이 26억 가던 게 18억대 떨어지니까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실거주도 모지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엘스 같은 게 실제로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게 집 최저가가 이제 그 18억 7천인데 그때 기준으로 3억 이상 올랐어요. 최저가 딱 찍은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수지에 보면 롯데캐슬 유명하잖아요, 그죠? 성봉역에. 걔 같은 경우에서도 11억 8,500까지 떨어졌어. 걔가 지금도 보면 걔도 한 3억 3,500 올랐거든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주요 지역들은 바닥에서 올라간다. 또 시흥, 은계 5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10억 하던 게 지금 1억 2천 올랐고, 청라자이도 7억 4천에서 1억 9천 올랐고, 어쨌든 주요 지역들은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신문세상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호기논의 주요 지역들을 보세요. 바닥 찍고 이렇게 막 올라간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카이저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할 서울, 수도권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동작구 한번 볼게요. 흑석 한강 프로지오. 얘도 빡 빠지다가 머리 딱 들었잖아요, 그죠? 레미안 이수로 이것도 바닥 찍고 머리 딱 들고.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러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약간 이런 그래프야. 이렇게 이제 전국의 이런 지역들을 계속 하나씩 보는 거예요. 서울 동작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매일 뭐 강석으로 봤다. 마곡 13단지. 예를 들어 빠졌다 살짝 올라왔잖아요. 서울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닥 찍고. 이 가격이 시원하게 옛날로 돌아갔어. 2020년으로. 그죠? 3년 전으로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리셋된 거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뭔가 메리트가 되게 있지 않아요? 딱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문제는 투자금이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금이 웬만큼 좀 많이 들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단점이에요. 그거를 각자의 기술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비싸고 경기도는 알지만 잘 모르잖아. 일단 부산만 해도 그죠. 뭐 해수동 정도 하는데 그 밑으로는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 사람인데 서울 투자를 할 것 같아. 그러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최고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최고가는 아까 21년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21년 1월부터 딱 설정을 해요. 이것도 국평으로 하고 서울은 이제 전체로 하게 되면 비싼 동네가 어디야? 서초구, 그다음 강남구, 성동구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 하나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이 서울에서 비싼 동네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난 좀 돈이 많아. 내 지방 유지야. 내가 레미안 퍼스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서초구 반포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서초는 비싸, 서울은. 그럼 경기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도 똑같이 보면 비싼 동네가 어디가 나와? 과천에 나오잖아요. 과천이 제일 비싸구나. 그 다음이 성남시 분당구. 근데 백현단지니까 이 안에서도 판교구나. 그래서 이제 과천 나오고 판교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봤는데 나는 보니까 수정구 창곡동이 마음에 드네. 이 정도면 또 위례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위를 그냥 한번 뜩 찍어봐요. 얘도 푹 빠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아까 그거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최근 하락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에 보니까 나는 과천이 마음에 드네. 이거 이제 최근 2달 거래 얘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많이 거래가 됐어.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게 7억이나 빠졌네. 21억짜리가 14억 4천이 된 거야. 뭐야 이거. 딱 찍어보니까 많이 빠졌네. 그죠. 또 한때 레미안 슈를 무지하게 갔어요. 얘가 보면 보시더니 많이 빠졌어. 18억 이상 갔다가 바닥 찍었잖아요. 10억까지 가니까 한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엄청 사러 갔어.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오잖아요. 스물스물. 그죠. 그래서 얘를 또 실제로 보면 이제 바닥을 계속 다지는 거잖아. 그죠. 이거 보면 10억도 있고 11억도 있는데 그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10억이 깨진 게 한 번 있었는데 이거 9억도 있잖아. 그래. 9억 5천. 9억부터 쭉 하다가 최근에 14억까지 올라갔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야. 이게 보면 이게 좀 늦었어. 좀 올라왔잖아. 계속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나 걸려. 그거를 평단가 높은 순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서 달려가는 거지. 그게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있는지 크로스 체크하고. 근데 저는 무조건 싼 데부터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아니야. 지역별로 예. 비싼 거부터 내가 살 수 내려오면서. 있는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프가 좋은 거. 한 번씩 득템할 수 있는 게 좋은 애들이 한 번씩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밑에 애들보다 더 싸게 놓은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요즘 같은 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 말 놓은 김에 최근에 금매들이 심지찮게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보니까. 첫 번째가 내가 원래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2, 3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이 됐어. 10억이 되니까 대출 여력이 늘어나. 후순위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5억짜리 뒤에다가 그 대출을 3억을 더 받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7억이 됐어. 그러니까 대출하고 전세 가격하고 후순위 대출 합한 금액이 팔아도 지금 전세하고 대출 금액보다 현재 시세가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도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이제 전세를 새로 넣을 수도 없고 그쵸. 후순위가 있으니까. 네. 그냥 이게 금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가 튀어나오고 안 그러면 세입자 돈을 못 맞춰주면 임차권 등기 들어가고 결국은 경매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솔직히 2, 3년 뒤에 뭐 입주 물량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현재적으로 닥쳐야지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전세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 P 2억 하던 게 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5억 주고 샀는데 보니까 전세가 1억이야. 그럼 내 돈 4억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방법이 없잖아요. P가 2억에도 의미가 없어. 던져서 0으로 만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약간 외곽 지역들 분양받았던 곳들이 지금 애매해져 가지고 전세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P로 던지는 경우도 맞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싸게 넣으면서 완전 득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는 거. 즉 입주 시기에 있는 아파트를 찾게 되면 그와 같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결국에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런 어떤 아실에서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득템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단지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금매가 던져지는 게 있네?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겠네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 이때만 해도 겁나요. 싸긴 싼데 몰라. 저처럼 몰라. 근데 가서 가다가 찍고 올라온 걸 확인했잖아요. 네. 이때는 약간 마음이 편안했죠. 이제 올라가는구나. 왜냐면 저 위에서도 좋은 애들 달리고 있으니까 서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천 지역들이거든. 그냥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질 때는 요때 산 사람도 싸게 샀다고 했지만 더 떨어지잖아. 요때 지금이야 바닥 찍고 올랐는데 요때도 지하가 있을 걸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카이즈님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까 많이 버는 것보다 네.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예요. 네. 혹자는 요거를 데드캣 바운스 이런 네.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살짝 뛰어내리고 다시 내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제반 여건 금리도 지금 안정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과천의 느낌에서 보면 서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서울 주요 지역들이 얘들도 반응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가 자체가 좀 많이 싸고 그래서 이제 그럴 기운은 별로 없다. 정말 재수 없으면 옆으로 가는 거. 이렇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지역은 세종이다. 그래프 잠깐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제 좀 반등한 거지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그래프. 쫙 올랐다가 푹 빠져가지고 살짝 올라가는 이런 느낌. 이런 애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한 달 동안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관심들이 많이 가지더라. 하지만 문제는 투자금이 많이 든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갭이 예를 들어 5억 치면은 이게 2억이잖아요. 3억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올라갈 확률은 되게 높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3억을 한 방에 넣을 거냐. 근데 3억을 세종에 넣고 기다리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지금 보면 10억이 5억까지 가는 걸 내가 샀어요. 만약에 5억이 샀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가 전고점이 5억이잖아. 그러면 5억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걸릴 수는 있어. 하지만 1, 2억 오른 거는 단기간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억 넣고 2억을 1년 만에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그 카이저님이 이렇게 세종을 몇 가지 좀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찍긴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프가 다 이런 모양이에요. 왜냐면 다 똑같거든. 너무 신기해요. 모든 지역이. 많은 분들께서 분양권 투자 좋긴 좋은데 초기 비용이 적긴 적은데 너 위험한 거 아니야? 분양권 투자 괜히 했다가 나중에 입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진퇴양난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분양권 중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입주가 임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위험한 거죠. 얼마 안 남아요. 전세를 뭐 맞추니까. 네. 우리는 입주가 긴 걸 찾으면 돼요. 단점은 입주가 길면 길수록 피가 약간 높아. 약간 이 바운드리를 좀 찾아야 돼요. 입주에 다가온 애들은 원래 피가 2억인데 지금 0이나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남은 애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찾으면 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대구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요 매물이 있어. 매물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분양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사용 연월일을 입주 예정이 있어요. 입주 예정. 얘도 이제 분양권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설정해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분양권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서대구 센트럴 자이. 뭐 이걸 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매매가 318개야. 뭐 느낌이 쏴하잖아, 그죠? 단지 정보 딱 쳐. 8월달 입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이게 지금 잘 보면 얘가 거의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거의 저 3억 4천 기준 한 1억 5천 마이너스를 두고 던지시는 거네요. 이 서대구 센트럴 자이. 보자. 여기 보면 분양가가 있어요. 적혀 있죠. 5억 1,940. 한 5억 2천 정도 잡고 여기다가 발코니 포함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5억으로 잡시다. 일단 편하게. 84가 5억에 받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전체 면적을 이제 그 84 하면 111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로 하고 제일 낮은 거. 이거 매매로 해야겠다. 하게 되면 4억 4,500.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한 5천 깎인 거네요. 그런데 이거 전세를 봐요. 전세를 보니까 2억 2천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전세 2억 2천 하는데 5억인데 결국에 내 돈 들어갈 게 2억 8천 이상이잖아. 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3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대구에 3억을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던지는 거예요. 마피라도. 그런 애들이 입주일이 가까울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유리해요. 마피로 나오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중에서도 좋은 동네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좋은 동네, 안 좋은 동네를 찾으려면 이 지역 분석에 딱 들어가세요. 이 부동산 지인, 여기 나이를 잘 해놨거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 시세가 있어, 시세. 여기 보면 서울이 평당 가격이 3,680만 원. 쭉 나오잖아, 그죠? 근데 감이 안 와. 그럼 일단은 이제 대구를 딱 찍고 여기서 이제 대구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 그죠? 대구에 찍고 검색을 딱 눌러주면 대구에 구별이 나와요. 여기서 매매를 딱 눌러주면 제일 비싼 동네가 수성구. 우리는 알고 있어, 수성구. 그 다음부터 헷갈려. 서울은 잘 몰라. 중군지, 남군지, 무슨 말이죠? 이 순서대로 그 분양권 찾아가는 거예요. 수성구 내에서도 그 중에서 어디가 비쌀까? 수성구를 딱 찍어봐요. 그렇게 되면 이 매매를 다시 눌러주면 범어동이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수성구 내에서 범어 4동하고 만천 3동이 학군이 정말 좋아. 이건 약간 좀 더 디테일한 거고. 보니까 범어동, 수성도 상가, 대구는 범어동을 사면 좋겠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무너지면 예전에는 비싸게 줘야 될 사는 거를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사면 돼. 우리 옛날 서울로 생각해봐요. 되게 핫할 때는 한강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고 가격이 쫙 차이 났잖아요. 이게 무너지니까 좁혀지잖아.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무너질 때 기회를 잡는다. 옛날에 비해서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되거든. 그래서 놀라운 게 아까 말한 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성 범어 W가 있어. 얘 보면 이 근처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잘 가서 16억, 17억 하거든요. 여기 대장이 지금 10억에 찍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조합원 물건은 입주권이라서 초기 투자에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 자체가 이래서 싼 거는 얘는 암만 못해도 15억 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면 20억까지 갈 일이야. 거의 반토막 나는 금액이거든요. 이 보면 밑에 비싼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구는 물량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대구 외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입주 기간이 많이 남은 걸 찾아야 되잖아. 그것도 찾을 수가 있어. 이게 수요 입주, 물량이니까. 수요 입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물량 이런 거 이야기 쫙 나와요. 그 경기도 한번 가봅시다. 경기도 검색 딱 눌러요. 누르면은 경기도 쫙 나오잖아, 그죠? 얘들이 부동산 지인 좋은 게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도표로 나오잖아요. 얘를 긁으면은 엑셀에 붙여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이 기간을 한 2026년으로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 검색을 하면 이게 순서로 쫙 나와요. 이렇게 최근에 입주한 것부터 시작해서 2026년 4월 뭐 이런 게 있잖아. 뒤로 갈수록 일단 그 물량에서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일단 좋은 동네를 찾아. 그런 다음에 세례수로 나누고 시기 긴 거,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싼 거. 그런데 지금 전매가 거래가 되는데 피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보니까 실제 그런 게 있어. 그럼 가야지 현장에. 근데 조건이 좋아가지고 10%만 있으면 돼. 보통 뭐 피가 얼마인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온대. 예를 들면 광명이나 뭐 의왕 이런 데까지 왔는데 그 밑에 단계만 해서 군포다. 그러면 순서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피가 형성이 안 됐어. 근데 보니까 걔들이 지금 막 피가 꿈틀꿈틀해. 그러면 좀 더 바로 밑에 급지에 있는 애들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어차피 따라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저 밑에 말고 간격 벌어진 거 말고 바로 그 다음으로 가는 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윗등록 오르면 그 분당 오르면 그 다음 수지 오르잖아요. 동백보다 수지가 먼저 오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대장단지 올라가는 거 그냥 냅두고 다음 따라갈 거 따라가면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번 따라가. 안전하게 가는 게 안전하게 약간 덜 가는 게. 먹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다. 또 걱정되는 게 그다음 올 거라 생각 잡았는데 내 앞에서 끊길 수가 있어. 이거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최소한 2단계 정도까지만 가자. 5단계 뒤로 가면 힘들 수가 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고점 대비 약간 20에서 한 50% 정도 빠진 상황에서 살짝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나 실거주를 할 때 이왕이면 오르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가 상당히 좀 괜찮은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그 가장 많이 올랐을 때보다 이제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물론 이제 주요 지역들 위주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실거주로 들어가든지 이제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지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방이나 뭐 수도권 이런 거 투자할 때도 보시면 입주 물량이 중요한데, 이런 지역들도 뭐 인천이나 대구 이런 지역들 빼고는 웬만큼 이제 괜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뭐 취득세나 종부세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 취득세 없이 그냥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그게 플러스 알파로 이제 프리미엄 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부동산은 비교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은 비교 학문이기 때문에 내 지역만 알면은 이 현재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이제 상황 속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의 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기도에 광명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 동네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경기도 내에서 이제 광명의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싸졌다. 그러면은 지방보다는 당연히 수도권이 더 몰릴 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하네. 이러면 광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A만 알아서는 그의 위상,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국을 통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내가 들어간 지역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